최근 전 세계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학생들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거두는 놀라운 성과 덕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AMCAMERICAN 매서매틱스 컴퍼티션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매년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공식 암기가 아닌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는 학생과 그녀의 어머니 마리안의 여정을 따라가며 한국 교육의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마리안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딸 소피아가 수학에 대해 큰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피아의 도전 한국으로 떠난 이유. 마리아는 딸 소피아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피아는 학교에서도 꽤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유독 수학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그녀가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리아는 딸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기를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뉴스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미국 수학대회에서 연이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게 만드는지 궁금해진 마리아는 직접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소피아와 함께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소피아는 한국으로 가기 전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게다가 자신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큰 부담을 느꼈지만 동시에 혹시 나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자란 소피아는 활발하고 창의적인 소녀였습니다. 특히 미술과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하지만 수학에 있어서는 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학을 단순히 외워야 하는 지루한 과목으로 여겼고 스스로도 수학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리아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의 교육 제도를 연구해온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것을 지켜보며 그 이유를 직접 탐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딸 소피아가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길 바라며 더 나아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직접 한국으로의 체험학습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적이지만 자유로운 교육 방식과는 다른 철저한 기본기를 다지는 한국의 교육을 경험하게 되면 소피아가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리라 기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피아였지만 이내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작은 기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과의 첫 만남 충격과 호기심. 한국에 도착한 소피아는 이국적인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낯설음을 느끼며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스쿨로 유명했죠. 소피아는 미래지향적인 교실에서 태블릿과 VR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첨단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수업을 들은 뒤 소피아는 점차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업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학생들이 기초 개념과 문제, 해결 능력을 완벽히 숙지한 상태에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소피아는 어려운 개념들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 할 뿐 기초적인 공식이나 연산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 반복적인 문제 풀이와 복습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소피아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너무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자유로운 교육 방식과 비교하며 수학은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죠. 그때부터 소피아는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녀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터닝 포인트 슬럼프와 깨달음, 기본기의 중요성. 소피아는 점차 한국 교육의 방식을 따르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과제와 복습, 기초 개념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은 그녀에게 고통처럼 다가왔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때마다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수업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의 담임 교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의 눈에는 이미 자신감을 잃은 듯한 슬픔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소피아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한국 교육 방식의 본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문제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초를 다지는 이유는 바로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약하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죠. 어려워 보이겠지만 너도 할 수 있어요. 교사의 설명을 들은 소피아는 비로소 자신이 왜 한국의 교육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기초 문제를 풀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기초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지다 성장과 변화의 시간. 소피아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한국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참고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 개념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점점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입체 도형을 조작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기초가 탄탄히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가상의 공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복잡한 수학 개념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며 하나씩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창의적인 접근법을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연습과 개념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나니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점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도 두려움보다는 도전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성과 성취와 자신감. 몇 개월이 흐른 뒤 소피아는 이제 한국에서의 교육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주는 효과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소피아는 이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체감했고 교사와 친구들 역시 소피아의 성장을 눈치채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소피아는 수학을 싫어한다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수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 탄탄한 기초 위에 창의력. 한 학기를 마친 소피아는 이제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창의력은 기초가 탄탄할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학을 비롯한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고 그 기초 위에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쌓아가는 방식임을 소피아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소피아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기초를 다지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며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에서의 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수학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단지 반복과 외우기에 그치지 않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사고의 확장을 돕는 한국 교육의 진짜 모습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한국 교육을 주입식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죠. 소피아는 그런 고정관념을 듣자니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아냥대는 이야기를 듣고 소피아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은 사실 한국에선 큰 오해야. 한국에서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게 단순히 외우기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 오히려 내가 한국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 사고력과 이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몰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기초가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이 엄청나게 확장되더라.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소피아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실제 경험담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체험했던 스마트 스쿨과 디지털 학습 환경, 그리고 VR을 이용해 입체 도형을 실감나게 배우던 수업 방식들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VR을 수업에 사용한다고? 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칠판에 숫자 적으면서 하는 수업밖에 없잖아. 소피아는 웃으며 친구들에게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외우기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학 수업에서 VR을 사용해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들려주며 한국 교육이 기술과 학습을 결합해 얼마나 깊은 사고를 이끌어내는지를 말했죠. 그러면서 소피아는 한국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짚어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학습 과정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교사들이 개별 피드백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정말 좋았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같이 복습하면서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 그냥 일방적으로 외우고 끝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한국에서는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암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초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이라는 거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나도 주입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갖춰지니까 문제 해결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겠더라. 처음에는 나도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정말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 이제는 오히려 수학이 재미있어졌거든. 이후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학습 방식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차 소피아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학습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한국 교육 방식의 긍정적인 면모를 미국 친구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육을 주입식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없어졌고 오히려 한국식 교육의 체계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학습 방식을 널리 알리며 한국 교육의 진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교육 전문가로 불리며 미국에서도 자신의 학습 방법을 적용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텔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감동 텔러와 함께하는 감동 스토리 계속 지켜봐 주세요.